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최종 합의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외선거 상시 등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지하철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아이디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주 일부 차량국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토요일이나 저녁 시간에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 시퀘스터 조치로 전국 항공 관제탑 149곳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상원이 3조 7천억 달러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3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가결 처리됐는데요. 그러나 하원의 예산안과 차이가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4시 56분쯤 찬성 50, 반대 49로 연방상원은 3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2014 회계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조 달러의 부유층 증세와 국방 예산 감축 등의 방안이 담겨 있는 이번 예산안은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는 4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로 가결 처리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지난 21일 통과된 하원 예산안과는 증세와 지출 감축 방안 등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는 4월로 예정된 상하원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부유층 증세에서 상원안은 앞으로 10년 동안 1조 달러 규모의 세금을 늘리도록 하고 있으나 하원안에서는 이러한 증세 방안이 담겨 있지 않으며 상원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인 오바마 케어 예산이 포함된 반면 공화당 주도의 하원안에는 오바마 케어가 아예 제외돼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4월 중순으로 정부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의회와 행정부는 국가부채 상향 조정 협상 시한인 5월 18일 이전에 협상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괄 이민개혁 법안의 핵심 쟁점이 거의 대부분 합의됐고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쯤이면 입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원 이민소위원장인 척 슈머 의원은 지난 21일 포괄 이민개혁안의 세부 내용을 협의해온 이민개혁 8인 위원회는 현재 90% 이상 합의한 상태라고 말하고 주요 핵심 쟁점은 거의 타결된 만큼 일부 부수 조항만 조정하면 된다고 말해 사실상 최종 합의에 도달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인 위원회는 조문화 작업을 거친 뒤에 부활절 휴회기간 직후인 4월 둘째 주 개회와 함께 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인 위원회는 먼저 불체자들에게 임시 합법 체류 비자를 부여한 뒤 10년이 경과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기 기간은 현행 5년 후가 아닌 3년 후로 단축시키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가족이민을 축소하기로 해 3순위인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와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등 2개 부분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할당된 9만 개의 영주권 쿼터는 취업이민으로 전환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H-1B 쿼터를 2배로 늘리고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상원은 4월 중순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법사위원회에 상정되는 대로 5월이나 6월 본회의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요즘 한인단체들마다 회장직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단체들마다 회장난을 겪고 있는데요. 반면 뉴욕 한인 수산인협회는 2명의 회장 후보가 경선에 참여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며 최원철 회장이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임식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플러싱 금강산에서 열린 뉴욕 한인수산인협회 회장 이취임식. 제21대 회장으로 당선된 최원철 신임 회장은 당선증을 수여받고 곽호수 전 회장으로부터 협회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최 신임 회장은 수산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허위 원산지 중량 표기를 바로잡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고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임기가 시작되면은 중량문제 해결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 현황 파악서부터 감시, 또 신고, 또 법안 상정까지 모든 문제를 중량문제위원회에서 해결할 겁니다. 최 신임 회장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해오던 장학 사업과 친목 도모를 위해 개최하는 각종 행사도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최 신임 회장은 11년 전 브롱스에 수산물 판매점을 개업하고 업계에 뛰어들어 현재는 맨하튼 할렘에서 피시트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간 뉴욕 한인 수산인 협회를 이끌어 나갑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이 항상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택의 평가 감정가가 실제 시장 가치보다 높게 책정이 돼서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저지 FGS 센터에서 열린 부동산세 이의 신청 세미나 주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 침체와 실물 경기의 하락으로 날로 하락하고 있는 주택 가치. 하지만 주택 보유세는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 정부들이 모자란 재정 확보를 위해 부동산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주택 세금이 가장 높은 수준인 뉴저지주의 경우 지난 10년간 80% 가까운 세금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정한 세수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주택의 감정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세 이의 신청 텍스 어필입니다. Learn the legal process to reduce their taxes if they think the taxes on their house is too high, and that it's not very difficult, and that we're able to provide, some information that will make it easier for the homeowners. 실질 주택 가치는 매년 변화하지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가치는 평균 7년마다 변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평가 감정가가 실제 시장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기다리지 말고 이의 신청을 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ou file a petition with the tax board of the county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and once you file, you want to submit sales in your neighborhood that's similar to your home, and in about 2 to 3 months, you'll have a hearing with the tax board. And in another 2 to 3 months after the hearing, you'll have a decision by the tax board. 2013년도 부동산세 이의 신청 마감일은 다음 주 월요일 4월 1일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IT 기기를 많이 사용해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음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활동이 펼쳐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형색색의 시리얼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 난생 처음 과자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얼굴엔 호기심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음식과 미술, 그리고 치료를 접목한 푸드 테라피. 본래 치료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감정 표현에 서툰 어린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식재료를 이용하다 보니 아이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술은 고치기가 되게 어려운 반면 푸드테라피는 쉽게 고쳐지기 때문에 쉽게 고쳐진다는 거는 자신감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컬러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요. 모양 자체가 잘랐을 때도요. 파프리카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자르면 벌써 꽃 모양이 돼요. 그게 이제 어떤 클로버 모양처럼 또 예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예쁜 것 때문에 아이들은 기분이 좋아지고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에선 부모와 자녀 간의 올바른 소통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의 역시 음식을 교재로 사용한 푸드 테라피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요리를 하며 여러 재료를 만지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감정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그 생각하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한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굉장히 좀 새로운 방식이라고 저는. 올해로 2년째를 맡고 있는 뉴저지 훈민학당의 푸드 테라피 수업. 매년 2차례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푸드 표현 전문가를 초빙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또 읽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학부모님들께는 저희들이 또 아이들을 잘 소통하면서 양육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뉴저지 훈민학당 푸드테라피 수업은 오는 4월 19일까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양성 수업이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아이들 대상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재외선거인으로서 투표에 참여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 국회는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재외선거인 등록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재외선거 때마다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재외선거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상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민주당 임수경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으며 20여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임 의원은 재외선거인 등록률과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현행법이 재외선거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을 정해 등록 신청을 받기 때문이라며 재외선거인들은 매번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위해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간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제한돼 있어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되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일 전 60일까지 접수한 등록 신청은 해당 선거의 재외선거 임명부에 그 이후에 접수한 등록 신청은 그 다음에 실시하는 선거에 재외선거 임명부에 등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직전 재외선거에서 확정된 재외선거 임명부에 새로 등록 신청한 재외선거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명부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자유의 상징 뉴욕, 그러나 그 뉴욕이 변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지하철 계단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고 한 시민은 지하철역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수갑을 차기도 합니다. 진정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뉴욕시 경찰이 앞으로는 더 이상 지하철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지난 22일 일명 ID 규정이 헌법상 모호한 데다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법 집행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ID 규정은 뉴욕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경찰에 요구가 있을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 8월 한 매거진 에디터인 스티브 베리와 그의 친구 마이클 버그하트는 퀸즈 브로드 채널역에서 사진을 찍다가 경찰로부터 지하철역에서 사진 촬영은 위법이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습니다. 이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자 경찰은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우고 30분가량을 지하철역 대기실에 묶어뒀습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대는 지하철역에서 사진 촬영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며 이들을 대신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뉴욕 시민 자유연대는 이번 판결은 미국인들의 자유에 대한 승리이며 뉴욕시 경찰이 헌법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더 이상 괴롭히고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은 공공기관을 방문해야 할 때 점심시간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점심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려 더 긴 줄을 서야 합니다. 뉴욕주 일부 차량국이 이러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토요일이나 저녁 시간에도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2013에서 2014 회계년도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된 차량국 운영 방안에 따르면
차량국장이 주내 차량국 사무소 가운데 일부를 지정해 토요일과 저녁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점심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민원이 몰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뉴욕시 등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심지의 차량국 사무소의 경우 직원들과 상담을 위해 번호표를 받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정부는 민원이 집중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주 전역에 차량국 사무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사무소에 전자 단말기를 설치해 직원과의 상담을 위해 기다리지 않고도 시민들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단말기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미리 방문 예약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국은 현재 이 외에도 업무 전산화를 통해 주민 방문 횟수를 줄여 대기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운 상태입니다. 대민 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전자 단말기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 전산화를 통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에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의 대민 서비스 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퀘스터의 후폭풍이 먼저 전국 각지의 공항에 몰아닥쳤습니다. 연방정부 자동 지출 삭감인 시퀘스터 조치로 전국 항공 관제탑 149곳이 문을 닫게 됐는데요. 여기에 추후 40여 개가 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22일 전국 중소형 공항 149곳의 항공 관제탑 운영을 다음 달 7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플로리다에서 가장 많은 14개 관제탑의 운영이 중단되며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도 각각 13개와 11개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뉴욕은 이타카 탐킨스 리저널 공항과 그리피스 국제공항 등이 해당되며 뉴저지에서도 트렌튼 멀서 공항과 하트포드 브레인나드 공항을 비롯한 커네티컷 지역 6개 공항 등이 해당됩니다. 연방항공청은 자동 지출 삭감으로 2013 회계연도의 예산 가운데 6억 3,700만 달러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 외에도 40개 관제탑이 추가로 폐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제탑 운영 중단으로 항공기 운항은 지연될 수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승객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항공기 소유주 조종사협회는 백악관은 이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니면 알면서도 상관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이 2025년까지 LA를 저탄소 녹색 성장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태양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천연가스 의존도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수도전력국 건물 앞에 엘고어 전 부통령과 환경보호단체 시에라 클럽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LA를 천연가스에 의존하지 않는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의 발표에 모두 환호합니다. We'll do it by replacing coal with renewable energy like wind, solar and geothermal. LA 지역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40%를 애리조나와 유타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통해 충당해 왔습니다. 전력 공급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도시계획에 따르면 애리조나의 나바호 발전소는 2015년까지만 이용할 예정이며 유타의 인터마운틴 발전소는 2025년까지 사용합니다. 이후부터는 바람과 태양열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오늘 발표에 엘고어 전 부통령 역시 힘을 실었습니다. Los Angeles joins that list of the 5 greatest cities in the world where combating global warming.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지난 2009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LA시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태양열 패널 설치 프로젝트로 150메가와트의 자체 전력 공급은 물론 4,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LA 수도전력국은 올해 2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을 태양열 패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인들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는 방사능 공포. 후쿠시마 원전 근처 마을은 유령의 마을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 2년 전 대지진에 이은 쓰나미, 그리고 최악의 원전 사고라는 세 가지 재앙을 동시에 겪은 곳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20km 거리의 오다카 해안. 마치 시계가 멈춘 듯 2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쓰나미가 덮친 들판에는 부서진 자동차가 나뒹굴고 집들은 처참한 몰골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로는 곳곳이 붕괴됐고 후쿠시마 원전으로 가는 길은 일반인 출입이 봉쇄됐습니다. 쓰나미로부터 비껴났던 마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 공포에선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근처 마을에선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유령 마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과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임시 가설주택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진 당시 생명을 건졌지만 엄청난 재앙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와 화병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는 이들도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安全だって確保されることが今から30年、40年だっていう状態になってるんで 피해 주민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전에서 60km 거리의 도시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에 대한 공포는 가시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혹시 하는 불안 속에 순서를 기다리며 방사능 피폭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今のところは心配するようなことは何もないんですけど、もっと目に見えませんからね。それがある意味では不安定は不安ですけど。 후쿠시마 농산물을 기피하는 바람에 수입이 반토막난 농민들은 검사 센터를 만들어 놓고 먹어도 안전하다고 호소하지만 스스로도 불안감은 어쩔 수 없습니다. やっぱり不安でしたね。どれぐらい出るのかって。まあ多分そこのところでその基準値は超えはしないだろうと。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와떼현 세 곳에서 나온 폐기물만 2천만 톤. 1년간 일본 전체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절반이 넘는데 그중 70%는 아직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후쿠시마 일대를 흘러온 하수를 걸러낸 슬러지에서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을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放射性物質が検出されたということで、もうセメントとしても出せなくなった。セメントの会社の方でも引き取らないというふうなことになりましたので、それからずっと貯めておくということです。 재난에 대한 준비가 가장 철저하다는 일본이지만 대지진은 그런 믿음에도 상처를 냈습니다. 공영방송 NHK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진행하던 재난방송을 보다 직설적으로 위험을 경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急いで逃げてください。東日本大震災を思い出してください。命を守るために一刻も早く逃げてください。 엄청난 재앙이 또 닥칠 수 있고 차분한 대응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위기감의 산물입니다. 일본 정부는 쓰나미가 덮쳤을 때 물 위에 떠다니며 버틸 수 있는 구명정을 보급하겠다는 발상까지 내놓으며 불안감을 씻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가 남긴 깊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지구촌 리포트 유상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4년간 미국인으로 귀화한 북한 주민이 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에 28명, 2010년 13명, 2011년 13명이었으며 지난해 19명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난민 지위를 얻어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 귀화한 경우와 시민권자 가족 초청이었습니다. 또한 이 기간 영주권을 취득한 북한 주민은 모두 187명이었습니다.
지난 23일 실시된 추첨에서 3억 3,800만 달러의 파워볼 잭팟이 뉴저지주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월 이후 당첨자가 없어 계속 상금이 불어났던 이번 파워볼은 13회 추첨 만에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뉴저지에서는 가장 높은 액수이며 파워볼 역사상 네 번째로 큰 잭팟입니다. 일시불 현금으로 받을 경우 2억 2,100만 달러가 지급됩니다. 올 초 5주간의 파업을 했던 뉴욕시 스쿨버스 노조가 또다시 파업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4월 15일부터 시간당 임금을 7.5% 삭감하겠다는 스쿨버스 업체들의 임금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명분입니다. 스쿨버스 운영업체는 노조가 계약 연장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임금 삭감을 막겠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또 다른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오는 5월부터 인천과 댈러스 노선에 주 7일 취항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하루 1회 인천과 댈러스를 연결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은 아직 이 노선에 취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신규 취항지인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10월부터 신규 외항사들의 취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괄하고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은 사회의 기본 안전도를 확보한다는 데 근거합니다. 19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대공황에 처했을 때에 노인층의 빈곤율이 50%에 달하고 빈곤, 실업, 과부,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를 임의적으로 창출하고 그 임금에서 파이카 세금을 징수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근거를 구축하게 됩니다. 당시 일부에서는 이것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고 해서 큰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수정안들을 계속 거쳐서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현금을 구별해주는 혜택으로 은퇴연금, 배우자 및 피부양자연금, 장애연금, 생활보조금인 SSI, 의료 혜택으로는 메디케어, 그리고 각 주에 보조해주는 실업수당 보조금, 가족구호 임시보조금,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원금, 주정부 아동건강보험,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바마 케어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 혜택을 주는 것과 사회보호로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내가 보험금을 지불했을 때 주어지는 것으로 최소한 10년 동안 세금을 지불하고 파이카 세금을 납부했을 때 현금으로 지급되는 은퇴연금인 SSI, 배우자와 18세 미만들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서바이버 펜션,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꼭 10년 크레딧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금 혜택이 있고, 의료보호로서는 메디케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편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어도 사회 안전망에 의해서 제공되는 현금 혜택으로 SSI가 있고 의료 혜택으로는 메디케이드가 있습니다. SSI와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각 주마다 혜택 금액이 증감될 수 있고 메디케어 자격 조건 또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의 경우 개인이 SSI를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뉴욕이 787불이고 뉴저지가 741불입니다. 그 차액은 주정부의 분담금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 메디케이드의 경우 뉴욕이 뉴저지보다는 훨씬 너그럽게 혜택을 드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체계는 매우 크고 복잡하지만 수혜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퇴연금입니다. 사회보장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꼭 은퇴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62세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만은 정상적 은퇴 연령 때 받는 수령금보다는 적게 받게 됩니다. 한편 일을 계속하는 경우에 수입이 많으면 사회보장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 은퇴 연령까지 계속 일을 하다가 사회보장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상 은퇴 연령은
1937년 이후 경우 65세를 정상 은퇴 연령으로 보고 1954년의 경우에는 66세 그리고 1960년 이후는 67세로 상향 조정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세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은퇴연금의 금액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의 경우 10년 이상 함께 살았던 경우에는 수혜자가 받는 금액의 절반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을 내고 일하던 가장이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들은 사회보장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60세 이하야 되는 경우 돌아가신 분의 최고 수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에 따라 축소된 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사망이 아니더라도 가장이 은퇴하거나 불구가 되었을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8세 이하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19세 2개월 그리고 18세는 넘었지만 22세 전에 불구가 된 자녀들에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간이 제한돼서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만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사회보장의 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다소 바람이 불겠지만 포근한 날씨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4도, 섭씨 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차차 흐려져 약간의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도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